안녕하십니까, 위험상현입니다. 지금 시간 8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5시 넘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미국 주식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6,400 중반 무너지고 6,400이 무너지면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P 차트를 보게 되면 약간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렇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얼마 조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왜 조정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주봉상 고점들을 이은선을 쭉 그어보게 되면 여기가 딱 이제 저항 자리에 맞닿게 되어 있죠. 그런데다가 주봉상 일단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무슨 조정이라도 좀 받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선을 여러분들이 그어보시면 여기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락장 시작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세 상승장 중에 조정일 뿐이지 하락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거고요. 큰 그림으로 보면 전 결국 이 추세선 4분기에는 다 뚫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8시간 봉 정도의 프레임으로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자면, 저는 9월 중순에서 한 10월쯤부터는 7천을 향한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8월 말에서 9월 중순, 9월 말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파월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여기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지금 자리는 딱 중간지대입니다. 위로 올라가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따라가자니 좀 애매한 자리고, 그렇다고 여기서 바로 가느냐라고 한다면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주식을 매수하기에 뭐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려간다면 뭐 엄청나게 내려가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내려가 봐야 6,200 정도까지 내려갈 거고, 앞에 6,100자가 잠깐 보이더라도 그 이하로 하락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오늘 바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주봉상 추세선 그은 거 있죠, 여기를 또 넘어가기는 또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6,450 정도 뚫어봐야 6,500이거든요. 근데 6,500에서 6,450을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바로 올라간다고 해도 좀 내려가는 식의 수렴을 좀 그리지 않을까. 한 3주 정도, 오늘부터 폭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 여기서 수렴을 끝내고 올라가는 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오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박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 반등을 급격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식의 조정을 끝내고 여기서부터 다시 수렴을 좀 그리고 9월 중순부터 올라갈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450에서 6,500을 시원하게 뚫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뚫을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고, 심지어 금리 인하를 3회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는 총재들이 나와서 아직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닌데 기대감이 좀 사그라지는 시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고용은 박살나지만 인플레이션은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9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올라갈 모멘텀이 없습니다. 러우 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세 문제가 뭐 완벽하게 뭐 해결된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없고, 두 번째는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월 9월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8월 달에도 국채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해서 완전히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고 보고요. 9월 달에도 국채를 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J 잔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한 5,200억 달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9월 말까지, 3분기 말까지 8,500억 달러를 채워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국채를 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 8, 9 세 달 동안 1조 달러를 찍어야 됩니다. 8월에 보시면 3천억 달러 규모 국채를 찍었을 거고, 그만큼 TJ 잔고를 채워놨습니다. 8,500달러 가까이 찍으려고 한다면 9월 달에도 국채를 꽤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8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아마도 안 쓰고 계셨겠지만 국채 입찰 일정은 이렇게 있었고, 정말 수많은 국채를 찍어냈습니다. 8월 달에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4월, 5월, 6월 보면은 월봉이 좀 튼실한 장대 양봉이 잘 나와줬죠. 왜 그랬냐면 이때는 국채를 안 찍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머리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국채를 찍지 않았고 TGA에서 돈을 빼다가 쓰면서 그렇게 미국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TA 개인들이 열심히 사주면서 쭉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7월, 8월 양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부실하죠. 이때는 국채를 좀 많이 찍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9월에도 제가 봤을 때는 국채를 7, 8월만큼은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폭락보다는 횡보하는 장세를 중순까지는 예상해 볼 거고요. 9월도 보면은 한 달 내내 국채를 찍어내는 일정이 있기는 한데, 장기채가 어디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9월 중순쯤 돼야 단기채 말고 20년물, 10년물, 30년물 일정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 그런 걸 다 맞춰서 제가 봤을 땐 9월 중순 이후에 상승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차트 외적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플랫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랫은 335 ABC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여기서 3개로 A고요. 이렇게 3개로 B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C파가 진행 중이거나 끝났거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러닝 플랫은 일단 반등파가 처음 시작점보다 반등파의 고점이 높고 C파가 A파의 저점을 깨지 않는 걸 러닝 플랫이라고 하고 B파는 A파 길이에 1대 1.272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1대 2.272를 거의 충족했기 때문에 반등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C파의 길이는 절단될 경우 A파의 0.618, 61.8% 정도를 충족하게 되고 이상적인 건 1대1 비율을 충족하는 겁니다. 지금 A, B, C로 본다면 여기서 A파의 길이의 0.618 구간을 일단 충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B, C가 C파가 절단난 형태로 러닝 플랫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일단 전고점을 넘든지 넘지 않던지 간에 일단은 여기서 반등 내지 찐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기준점은 아랫꼬리 그리고 6333 정도의 중요한 옵션이 있기 때문에 6333을 종가로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등은 나간다라고 보는 거고 첫 저항은 여기 6450 정도 여길 뚫어도 6500입니다. 오늘 6333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범위까지 조금 먹을 범위는 나온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옆으로 수렴을 하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수렴을 하든 어쨌든 저는 3주 정도 수렴 후에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오늘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한다거나 6333 이 정도가 깨진다라고 한다면 러닝 플랫이 아니고 익스펜디드 플랫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스펜디드 플랫은 이런 식으로 아까 러닝 플랫이랑 다른 점은 A파의 저점을 C파가 깬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A, B가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다시 소파동 A파 여기서 반등파 B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한 6200까지는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중간지대라고 한 이유는 양방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 올라갈 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주지 않고 오늘 그냥 쏟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좋지 않은 자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1차 매수 정도는 받아볼 수 있는 자리, 여기서 단타를 먹을 수 있는 자리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 영상 안 보셔도 되고요. 구간 실시간으로 다 맞춰주는 그런 유튜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양방자리고 매수하기엔 좋지 않은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하는 걸 확인하면서 모양이 나올 때마다 저점 잡아가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9월까지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려왔을 때 잡거나 뭐 그냥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익스펜디드 플랫일 경우 A파와 C파의 비율은 최대 1대 1.618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 하락 범위는 이 정도 612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전 매물대 두 구간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6100이 깨지긴 정말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 조정 범위는 6100 원저리로 보고 있고 현실적인 거는 6200 정도 잠깐 장중에 6100대를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 6200 정도 더 내려간다면 여기서 급격하게 말아올리는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6100에서 6200을 하방으로 깨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관들이 물량을 못 채웠기 때문에 기관들이 아마 사서 올려줄 거다라고 보이고요. 못 샀던 개미들도 여기서 사서 올려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차트적으로도 여기를 깰 순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CTA가 6100에서 6200 정도 그 아래로 깨지면 물량을 다 뱉어낼 텐데 기관들이 그걸 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CTA가 적어도 뱉어내지 못해야 본인들이 사서 4분기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올릴 거라고 전 그렇게 보고요. 내려온다면 6200, 6100 요 사이에선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거다. 일봉이 꼬리 달리고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같이 매수 받아서 올라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수렴 한 번은 또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9월 중순까지 올리다가 뭐 바로 이렇게 6500 뚫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수렴 한번 그리고 가는 그림 그리고 연말까지는 결국 7000 나스닥 3만 포인트 정도 일단 저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은 내려오면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대장주 엔비디아 정도만 지금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 볼 필요 없고요. 엔비디아랑 나스닥이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곧 나스닥의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우리 대장의 상태가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172.5 최대 내려오면 165 정도 이 정도 얘기를 했고 내려오면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H자 그리면서 ABC 조정파동 만들어 줬고요. 제가 얘기했던 172.5불 165불 168불 여기까지 찍고 쭉 올라왔죠. 여기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 있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얘는 연말까지 쭉 끌고 가는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는 4분기에 200에서 한 220불 그러니까 200불은 충분히 넘어간다 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고 위에 기준점은 185불이거든요. 185불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
조정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모멘텀이 되면서 제가 얘기하는 횡보 그런 게 틀리고 나스닥과 기술주들이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하나의 이제 신호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노란불 정도 켜져 있는데 초록불이 켜지면서 엔비디아가 185불 이상에서 종가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이때는 엔비디아를 따라간다거나 아니 반도체 지수를 따라간다거나 기술주를 사면서 랠리를 먹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생기지 않거나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185불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여기서 이제 수렴을 옆으로 그리거나 아래쪽으로 수렴이 좀 내려가거나 할 겁니다. 오늘 사실 이 꼬리 아래로 다시 급락할 일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만약에 내려오면 165불, 160불 여기서 덜 하면서 받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160불은 뚫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매수를 잘 해서 모아가지고 4분기까지 이제 200달러 이상 잘 끄고 하면 되는 자리다. 엔비디아는 이제 이 정도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더리움 보고 영상 마칠 건데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코인 통틀어서 제가 볼 때 이번 연말까지의 대장, 이번 시즌의 대장은 전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8월 9일 영상에서 한 8,000불 정도 목표가 본다고 했지요. 올해 연말까지요. 이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8,000에서 10,000불 정도 저는 보고 있고 11월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여러분들이 시대의 일부라도 해서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추가 하락할 때 매수는 이 정도에서 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4,000불을 깨지는 않고 일단 반등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이렇게 삼각수렴이죠. 로그로 차트로 보든 그냥 차트로 보든 똑같습니다. 이 삼각수렴을 뚫고 올렸고 지금 한 3주 정도 안착을 해 있는 상태죠. 이 정도면 사실상 이 삼각수렴을 뚫어냈다는 뜻이고 이 응축됐던 힘이 위로 발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올라갈 때 순식간에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뚫었던 요 라인 있죠. 요 선 아래서 뭐 일봉 정도가 아래쪽에 마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3,900불 정도 되거든요. 3,900불이 일봉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사실 추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고점을 이은 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아까 S&P에서 얘기했던 선이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어볼 수 있는데 여기가 한 5,000불 중반 되거든요. 5,000불 중반 정도 여기가 위가 저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신고가 영역 있죠. 4,800불 정도. 지금 저항을 뚫어내면 4,800불, 5,500불 요 정도 저항이 한 두 번 정도 생기고 거기 뚫어내면 8,000불, 10,000불까지는 원활하게 간다. 이렇게 주봉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봉으로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5일선 타고 쭉 급등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조정을 맞고 쭉 올라왔죠. 5일선, 11선 깨고 내려왔고 초록색 선이 21선이기 때문에 21선 일봉상 지지 맞고 다시 이제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평행 추세에서 쭉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이 평행 추세를 오늘 뚫어 올리느냐 마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좀 내려박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5개 파동으로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주봉상 얘기했던 이 중요한 선 있죠. 이전 신고가를 뚫어 올린 3,900 라인 보면은 여기서 계속 못 뚫다가 한번 뚫어 올렸죠. 여긴 또 강한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21선까지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61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고 3,900불 그리고 61선까지 지지받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을 높게 보지만 내려간다 그러면 3,900불 여기서는 매수를 받아야 되는 라인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라인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2시간 봉으로 이제 오게 되면 여기서 임펄스가 이렇게 하나 나왔고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행 추세를 그어보면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일단 2시간 봉 한 2개쯤으로 뚫어 올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조정 파동이 한 파동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뭐 파월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파동 더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그럼 3,900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수 받아볼 수 있는 라인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3,900이 깨진다 그러면 뭐 비중 축소나 현금화 이 정도로 이제 대응해 볼 수 있는 라인이고요. 이 아래서 일봉이 잠기면 좀 이상한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일단 여기를 뚫어 올렸기 때문에 한 파동은 좀 올려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지수를 안 따라가기 때문에 혼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차트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뭐 신고가 랠리보다는 수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600불부터 해서 4,800불, 4,900불 여기가 몇 년 전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힘있게 뚫어줄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의 플랫 조정, 복합 조정 정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그냥 뚫어 올린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는 방향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좀 수렴이 더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일단 이걸로 마칠 거고요.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커뮤니티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